한강뷰 삼촌이야. 오늘 시장 지켜본 사람들은 기분 별로였을 것 같아. 코스피 6,258로 마감했어. 37포인트 빠졌고 외국인이 8,581억어치 팔고 나갔어. 이걸로 7주 연속 하락이야. 그런데 그 무너지는 장에서 10% 상승한 종목이 있어. SK 이노베이션. 이거 그냥 오른 게 아니야. 오늘 하루에 방아쇠가 3개나 당겨졌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거 보면 좀 놀랄 거다. 들어봐. 먼저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보자. 범인은 반도체야.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5%까지 하락해서 142만 2천원까지 밀렸어. 이틀 만에 15% 가까이 빠진 거야. 원인은 미국이야. 최근에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하고 7% 하락했고 웨스턴 디지털은 13% 하락했어. 메모리 회사들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거지.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아침에 우리 반도체가 그대로 따라 맞았어. 우리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거든.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가 그냥 밀려. 오늘이 딱 그랬어. 그런데 밤사이 하나 더 터진 게 있어. 중동이야. 이란 의회가 법안 하나를 심사하기 시작했어. 미국이랑 이스라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못 지나가게 막겠다는 거야. 어기면 실은화물 값의 20%를 벌금으로 물리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갔어. 호르무즈가 어디냐면 전 세계 바닷길로 나르는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야.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기름값이 바로 튀었어. 자, 이제 그림이 보이지?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왔어. 근데 그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야. 안에서 자리를 옮긴 거지. 이걸 순환매라고 불러. 오늘 그 돈이 두 군데로 갔어. 하나는 2차전지, 하나는 정유야. 2차전지 쪽은 삼성 SDI가 7%, LG에너지솔루션이 4%, LNF가 13% 상승했어. 정유 쪽은 S-오일이 10% 상승했고, 그런데 오늘 이 두 흐름을 한 몸에 다 받은 회사가 딱 하나 있어. 배터리도 하고 기름도 하는 회사. 그게 SK이노베이션이야. 여기에 미국 쪽 대형 배터리 주문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까지 붙었어. 방아쇠 3개가 한 종목에 동시에 당겨진 거지. SK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정리하자. 한마디로 SK그룹의 에너지를 다 모아놓은 회사야. 밑에 자회사가 줄줄이 달려있어. 기름 정제하는 SK에너지,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SK지오센트릭, 엔진오일 만드는 SK엠무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SK온.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작년 11월에 구조를 한번 바꿨거든. 적자만 내던 배터리 회사 SK온이 돈 잘 버는 윤활유 회사 SK엠무브를 흡수합병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배터리 혼자서는 못 버티니까 회사가 돈 버는 사업을 배터리 밑에 붙여준 거지. 이 구조가 이번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나. 지난달 30일에 2분기 실적이 나왔어. 이게 오늘 급등의 밑바탕이야. 매출 29조.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어. 영업이익은 3조 4,800억인데 작년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어. 부문별로 뜯어보면 더 재밌어. 배터리 하는 SK온이 영업이익 8,218억을 냈어.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1조 1,710억이 개선된 거야.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왔지. 윤활유 하는 SK엠무브는 6,919억 벌었는데 414% 늘었어. 중동 경쟁사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대면서 마진이 확 벌어진 덕이야. 정유하는 SK에너지도 6,512억 냈고 배터리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 한 줄이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는 거야. 오늘 순환매가 왔을 때 돈이 이 종목부터 찾은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삼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얘기를 할게. 이거 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야. 배터리 흑자 8천억. 이거 진짜 실력일까? 정확히 말하면 반은 아니야. 그 안에 일회성으로 받은 돈이 1조 정도 껴있어. 미국 포드랑 같이 하던 합작 사업을 정리하면서 받은 보상금이야. 증권가에서 그 1조를 빼고 계산해보니까 실제로는 1,800억 정도 영업손실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어. 미국에서 주는 세액공제까지 빼면은 아직 적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3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같이 나와 있어. 그럼 다 거짓말이냐? 그건 또 아니야. 회사는 올해 연간으로 1,500억 안팎 흑자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 이게 되면 배터리 사업 시작하고 처음으로 1년 통째 흑자를 내는 거야. 근거도 있어. 공장 가동률을 1분기 36%에서 70%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 미국 테네시 공장은 전력망용 배터리 쪽으로, 헝가리 공장은 37.8GWh 규모로 유럽 전기차를 노리고 있어. 정리하면 이래. 지금 숫자는 부풀려져 있는 게 맞아. 근데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맞아. 이 둘을 같이 놓고 봐야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오늘 같이 봐야 할 종목이 하나 더 있어. S-오일이야. 오늘 10% 상승해서 13만 7,600원에 마감했어. 방아쇠는 SK이노베이션이랑 똑같아. 호르무즈 기름값이지. 근데 삼촌이 이 종목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따로 있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 S-오일은
60거래일 기준으로 20% 상승한 상태야. 오늘 오른 종목들 중에 이렇게 2달 내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 대부분 30%, 40%씩 빠져 있다가 오늘 반등한 거거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야. 짧은 선이 위, 긴 선이 아래로 순서대로 서 있다는 뜻이고 추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S-오일은 이미 달리고 있던 말이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막 출발선을 넘은 말이야. 오늘 수급도 S-오일은 기관이 26만 5천 주를 사들였어. 같은 재료인데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 이게 종목 고를 때 중요한 차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그냥 뉴스랑 똑같잖아.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할 거야. 차트를 띄워놓고 오늘 이 상승이 진짜인지 하나씩 검증해보자. 첫 번째는 돈이야. 얼마나 들어왔냐. 오늘 SK이노베이션 거래대금이 1467억이야. NXT 합치면 2400억 정도고 하루 동안 이 종목 사고 팔린 돈 전부를 더한 금액이지.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판단이 안 돼. 큰 회사는 원래 거래대금이 크거든.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할게. 거래량 자체는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야. 폭발적으로 터진 건 아니야. 이건 시가총액 20조짜리 대형주라서 그래. 잡주처럼 몇십 배씩 터지는 그림은 안 나와. 대신 최근 평균 거래대금 추이가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야. 두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누가 샀냐? 오늘 SK이노베이션 외국인이 27만 주를 순매수했어. 기관은 30만 8천 주를 순매수했고, 그럼 판 사람은 누구냐? 개인이야. 개인이 57만 주를 팔았어. 이게 얼마나 특이한 거냐면 오늘 오른 종목들 대부분은 정반대였어. LNF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7만 주를 받았어. 포스코 퓨처엠은 개인이 31만 주를 받았고 개인이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준 그림이지.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은 그날 시가가 제일 높은 가격이었고 거기서 계속 밀려서 끝났어. SK이노베이션은 반대였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고 개인이 던졌어. 같은 날, 같은 재료로 올라도 돈의 성격은 이렇게 갈려. 이거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해.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 오늘 오른 종목이 수십 개인데 그 중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진짜로 담은 게 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쉽지 않지.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링크 걸어놨으니까 챙겨가. 자, 계속하자. 세 번째는 위치야. 지금 이 주식이 1년 흐름에서 어디쯤 서 있냐. SK이노베이션 1년 최저가는 6월 26일에 찍은 87,700원이야. 불과 한 달 반 전이야. 거기서 오늘 12만원까지 왔으니까 바닥에서 37% 상승한 자리야. 반대쪽도 보자. 1년 최고가는 정규장 기준으로 5월 4일에 찍은 15만 5,400원이야. 오늘 가격은 거기서 22% 낮아. 아직 고점까지 20% 넘게 남아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이래. 바닥은 확실히 벗어났어. 근데 천장에는 한참 못 미쳤어. 딱 중간 지대야. 이 자리를 반등 초입이라고 불러. 삼촌은 이런 자리를 좋아해. 바닥에서 사는 건 아무도 못하거든. 바닥인지는 지나가고 나서야 알아. 대신 방향을 튼 게 확인됐고 고점까지 여유도 남은 자리. 이게 위험 대비 먹을 게 있는 구간이야.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차트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 이동평균선 얘기부터 하자. 21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최근 한 달 동안 이 주식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야. 61선은 석 달 평균 가격, 121선은 6달 평균 가격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선 아래에 주가가 있으면 그 기간에 산 사람들이 다 손실 중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다 주가가 그 선 근처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 본전 왔다 하고 파는 물량이 쏟아져.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거야. 자, 숫자를 보자. 어제 종가가 얼마였게? 108,600원이야. 세계선 전부 아래에 있었어. 한 달 전에 산 사람도, 석 달 전에 산 사람도, 6달 전에 산 사람도 다 손실 중이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오늘 종가가 12만 원이야. 3개를 하루 만에 전부 넘어섰어.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하루 매수세가 한 달치 본전 매물, 석 달치, 6달치를 다 받아내고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게다가 종가가 오늘 제일 높은 가격이었어. 시가 10만 9,800원에서 시작해서 12만 300원 장 끝날 때까지 안 밀렸다는 뜻이지. 그래서 다음에 볼 건 이거야. 다음 거래일에 이 세계선 위에서 버티느냐. 버티면 저항이 지지로 바뀐 거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오늘 건 하루짜리 반짝이었던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차트가 말해주는 전부야. 그리고 하나만 더. 삼촌이 최근에 알려준 종목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짧게 보고할게. 7월 22일에 SGC 에너지 알려줬어. 그때 42,350원이었지. 이틀 뒤에 56,000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으로 32% 상승한 거야. 그리고 일주일 전 7월 31일엔 두산을 알려줬어. 117만 원이었는데
8월 5일에 135만 8천 원 찍었어. 16% 상승했지. 고점 기준이라는 거 정확히 말해둘게. 끝까지 들고 있으면 저수익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방향은 맞았다는 것, 그건 차트에 그대로 찍혀 있잖아.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야. 삼촌이 매번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남들보다 먼저 잡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직접 포착한 세력주랑 급등주 리스트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다 걸어놨어. 무료야. 가져가서 너희도 직접 확인해봐.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놓으면 다음 종목도 가장 빠르게 같이 잡을 수 있어. 가보자고.